자, 오늘 우리가 할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2학기 중간 때에도 공부를 좀 했었던 이 투부정사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자,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 보다시피 이렇게 to라고 쓰는 단어 뒤에 동사 원형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쓰였든 중요한 건 자, 영어에서 맨 처음에 시작은 주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뒤에 이때 이 save란 단어는 구하다 또는 저축하다라는 뜻이에요. 얘가 뭡니까? 동사죠. 그죠? 내가 V라고 쓰면 좀 못 알아볼까봐 동사라고 다시 적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동사가 또 하나 뒤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 to 부정사를 쓰게 됐던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이에요. 영어에서 이거는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하나의 문장인데 하나의 문장에 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동사라면 여기서는 그녀는 돈을 저축했다라는 저축하다라는 동사인 saved가 쓰였다면 나머지 하나 포르투갈에 간다라고 쓰는 이 go라는 동사는 동사로서의 쓰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쓰는 방법은 우리 체계처럼 앞에다가 to를 붙여서 그럼 이 전체가 더 이상 동사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그럼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동사가 아닌 다른 형태로 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생긴 모양은 to 부정사라고 읽고 이것의 쓰임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쓰임은 여러분 기억이 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건 명사의 역할 그죠? 하지만 to 부정사는 왜 부정사라고? 하나로 정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명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고 우리 책에서 배우는 부사의 역할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건 이전에 우리가 시험 때 배웠던 건 명사로 쓰였던 것만 주구장창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명사가 아닌 to 부정사가 부사로 쓰이는 역할. 하지만 기본적인 모양은 똑같다. 동사가 두 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사 앞에 동사가 아닌 형태라는 의미를 쓰기 위해서 to를 갖다 붙여 쓰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때는 우리가 미리 선생님 여기 설명해드리면 그녀는요 돈을 저축했습니다. 포르투갈에 가기 위해서라고 해석합니다. 자, 내가 무엇을 설명하려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동사가 두 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를 동사 아닌 형태로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앞에 to를 붙이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두 번째 방법은 go에 이렇게 ing를 붙여 쓰는 그런 형태도 존재했었습니다. 이는 뭐라고 불렀냐면 동명사. 그런데 중요한 건 동명사를 이 자리에 쓸 수 있나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고, 동명사로 우리가 해석이 되려면, 이 해석이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선생님, 위한이라고도 배웠는데요? 그럼 이거랑 맞는데요? 라고 우리가 설명을 이전에 배우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명사가 문장 안에서 해석이 될 때는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기로만 해석이 됩니다. 뭐뭐하기 위한이란 것은 다른 특별한 형태로 쓰이니까 그건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동명사 우리가 다음에 배울 거니까.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뭐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포르투갈에 가기 위해서라고 쓰이는 to go는 going이라는 동명사로 절대 바꿔줄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동사를 두 개 쓸 수 없기 때문에 to를 쓰거나 ing를 쓴다고 배웠는데 무조건 다 둘 다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웠던 이 to 부정사로 다시 와서 앞에 배웠던 거 조금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to 부정사가 영어에서 보다시피 동사 원형 앞에 to를 쓴다는 내용 그리고 왜 to를 붙였는지 설명했죠. 한 문장에 동사를 두 개 쓸 수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가장 먼저 이 to 부정사에 위에 설명했던 쓰임이라는 게 있어요. 쓰임. 어떤 식으로 쓰입니까? 라고 하면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또 쓰임이란 말도 하고 또는 용법이 뭡니까? 라고도 물어봅니다. 같은 뜻이에요. 이 투부정사 용법이 뭡니까? 또는 쓰임이 뭡니까? 똑같은 뜻이에요. 자, 제일 먼저 가장 여러분 자신 있는 거, 명사의 역할로 쓰이는 거. 자, 어디까지 기억나세요?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땐 우리가 그거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는 사람? 그렇죠.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이 됐죠? 이때는요, 명사로 될 때는요, 해석상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라고만 해석이 됩니다. 뭘로 쓰일 때? 명사로 쓰일 때. 그럼 조금 전에 했던 내용으로 가서 그녀는 돈을 저축했다. 포르투갈에 가는 것, 가기. 아무리 해석을 하려 해도 문장 연결이 안 되죠? 그럼 한마디로 이때 to go는 명사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다시 스윙으로 갑니다. 왜 이걸 이렇게 선생님이 자세하게 강조하느냐? 이 기본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두 번째는 형용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할 때 이거까지 싹 설명해 줘 보려고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형용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용사는 명사는 좀 다른가요? 잠깐만요. 잠깐 누가 잘못 외운 것 같아서. 자, 형용사는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얘는요, 해석으로 물론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영어에서 형용사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형용사 하는 역할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 역할을 이 to가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제일 먼저 조건 1번. 반드시 형용사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로 쓰이는지를 구분하려면 이게 1번 조건으로 꼭 있어야 돼요. 반드시 뭐가? 명사가 꼭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원하는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이는 투부정사가 이 명사를 어딘가에서 꾸며야 되는데 중요한 건 꾸미는 자리가 뒤입니다. 뒤. 이 뒤에서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이렇게 꾸며줘야 돼요. 이렇게 쓰이는 투부정사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뭐냐? 형용사. 아직 안 끝났어요. 왜냐면 반드시 약간 형용사 역할은 첫 번째 그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끝나면 안 되죠. 이 투부정사가요 해석이 특이하게 돼요. 아까 명사일 때는 해석이 뭐뭐하는 것, 기로 해석이 됐죠? 이것처럼 형용사일 때는요 뭐뭐 리을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형용사. 예를 들면 이런 거 I need a book to read. 자, 한 권의 책이라는 명사가 여기 존재하고 있고 그 뒤에 있는 to read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지 한번 볼까요? 나는 필요하다. 한 권의 책이 어떤 책? 읽을 책이 리을로 해석됐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게 1번, 이게 2번. 요렇게 우리가 투부정사가요 형용사입니다 라고 쓸 때는 반드시 모든 명사든 형용사든 부사든 다 투부정사예요. 투가 들어가겠죠? 위치가 이렇게 앞에 명사가 있으면 그 뒤에 있다고 전부 다 형용사는 아니에요. 반드시 얘가 해석을 딱 했을 때 뭐뭐 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는 자, 부사가 있는데요. 부사의 역할인데 안타깝게도 부사 역할은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의 해석이 아니에요. 2개? 아니에요. 3개? 아니에요. 4개? 아니에요. 더 많아요. 뭐 양보, 조건, 뭐 형용사 수식 등등등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제 기초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이 이상의 무언가를 설명하는 게 상당히 좀 부담이 돼요. 왜?
지금 명사, 형용사도 구분을 겨우 할까 말까? 아니면 이게 명사인지 부사인지 구분을 할까 말까 해야 되는데 부사 역할을 여러 개를 쭈르르륵 나열을 하면 여러분이 많이 힘들겠죠. 그런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몇 가지 것은 참고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사 역할이 워낙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부사일 경우는 해석이. 첫 번째는요,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뭐뭐 하기 위해서 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된다는 건, 이거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목적이라고 씁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는 목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셨죠? 근데 이거 하나만 있느냐? 아니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투부정사의 부사라는 부분을 공부할 때 꼭 알았으면 하는 몇 가지. 두 번째는요, 자, 일단 해석 1번이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뭐 하기 때문에. 이거 뭘까요? 바로 이유를 나타내겠죠. 적어도.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뭐뭐 해서야. 이것도 뭐 이상하게 하지 말고, 뭐뭐 해서 그 결과 뭐뭐 하다. 좀 복잡하죠? 자, 세 번째는 여기 결과로 썼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결과의 용법입니다.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이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게 목적, 뭐뭐이기 때문에라고 쓰이는 이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라는 뜻은 결과. 물론 이 이외에도 양보도 있고 되게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직 들어가기는 너무 투머치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우리가 이 단원에서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부사의 역할 중에 목적을 주로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익숙해지면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얘네들까지 다 추가해서 공부를 좀 합시다. 알겠죠? 자, 요런 것까지가 지금 여러분이 봐야 될 내용. 일단 내용 선생님이 여러분 방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듣고 정리를 하시는 게 더 낫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아까 했던 내용 돌아와서, 자, 그녀는 뭐 하였다? 돈을 저축하였습니다. 직역이죠. 뭐 하기 위해서? 포르투갈에 가기 위해서. 그럼 투부정사의 뭐? 부사. 그 중에 뭐? 목적.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물론 여기도 to get이 나왔지만 rest란 단어는 휴식이야. 그럼 get some rest는 휴식을 취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는요, 보세요. 오, 선생님, 명사 있어요. 이 꾸미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꾸미는 건 뭐야? 형용사가 되겠지. 모양, 위치는요, 형용사랑 똑같아요. 위치는. 그런데 볼까요? 그는 의자 위에 앉았습니다. 이게 만약 형용사 되려면 뭐뭐 리을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약간의 휴식을 취할 의자. 웃기지 않나요? 약간의 휴식을 취할 의자에 앉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의자가 한 100개 있나요? 어떤 거는 앉아서 밥 먹을 의자, 어떤 거는 약간의 휴식을 취할 의자, 어떤 거는 엄마한테 혼날 때 앉아 있어야 될 의자. 어쨌든 TV 볼 때 말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절대 될 수가 없죠. 뭐뭐 할 의자라고 해석이 되는 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이렇게 해석이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는 의자 위에 앉았습니다. 약간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오, 깔끔하죠?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 자, 세 번째 것도 하나 더 하겠습니다. came back, 돌아왔다. 나는 집에 돌아왔다. early는 일찍. 나의 숙제를 하다. 해석상 나의 숙제를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야지 가장 알맞겠죠. 자, 이해되셨어요? 요렇게. 자, 다시 우리 아까 했던 처음으로 돌아와서 투부정사의 용법을 구하는 건, 용법이 뭡니까? 쓰임이 무엇입니까? 라는 건 참 어려워요. 아주 쉽진 않지만
방금 여러분이 했던 것처럼 명사의 가장 기본적인 루트 뭐 하는 거? 해석을 해서 뭐만 걷기로 해석이 되느냐. 형용사는 첫 번째 명사가 앞에 있고 무조건 명사 앞에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방금 봤죠? 뒤에서 해석이 뭐뭐 리을로 끝나는 경우. 만약에 명사가 있는데 리을로 끝나지 않는 경우는 다른 용법이에요. 그 다음 부사는 방금 설명했던 뭐뭐 하기 위해서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선생님 세 개로 줄였죠. 왜 그러냐?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에서 그 결과 뭐뭐하다 등등의 세 가지로 해석이 된다.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면 뭐다? 부사의 역할이다 라는 거. 일단 여기까지. 선생님 잠깐 컴퓨터가 좀 이상해서 한 번만 여기 저기 좀 시키고 할게요. 잠깐만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 자, 그런데 우리 아래가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투부정사가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 아까 해석했을 때 뭐뭐 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컴퓨터 많이 이상하네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 아래처럼 to save time 한번 해석해 볼까요? 우리는 사용했다 컴퓨터를 시간을 절약할 컴퓨터. 이래버리면 형용사야. 그런데 시간을 절약할 컴퓨터가 있고 시간을 마음대로 쓸 컴퓨터가 있고 시간을 전혀 내주지 않는 컴퓨터가 있고 말이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형용사처럼 해석하면 해석이 아예 자체가 어색해요. 우리는 사용했다 컴퓨터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투부정사의 부사. 그 중에서도 뭐? 목적을 나타냈죠. 그런데 이 to가 붙은 자리가 사실은 얘를요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다른 단어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to save는 다 똑같이 붙어요. 그 앞에 요런 단어들이 붙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약간 수고처럼 외우셔야 돼요. in order to. 원래 이 to save 앞에는요 in order란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원래는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없어서 지금은 생략을 하고 쓰지만 우리가 원래의 모양인 풀 버전인 in order to라고 원래는 쓰시는 게 맞아요. 내용상. 또 같은 의미로 so as to라는 거. 지금 in order와 so as만 빠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to가 돼요. 맞죠? 얘네는 빠져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못막이 위해서란 목적의 뜻을 갖고 있지만 시험에서는 그렇게 축약형을 물어보겠습니까? 야, 이거랑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거 골라봐. 그럼 여기 in order 또는 so as 뒤에 to가 붙는 형태를 해놓고 뭔가 또 다른 걸 또 써놓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뭐 골라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쓰는 그런 투부정사는 앞에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in order나 또는 so as란 단어를 투부정사랑 함께 사용하면 같은 뜻이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뒤에 우리가 선생님 이거 몇 개 안 돼서 그냥 만들어 놨거든요. 자, 예를 들면 그 여러분 가지고 있는 뒤에 3페이지라고 써요. 3페이지. 3페이지에 보시면 두 문장을 연결하세요 라는 말은 두 문장이 더 이상 두 문장이 아니고 한 문장이 되라는 거야. 첫 번째 볼까요? 주디는 went by bus. 버스를 기억나요? by 뒤에 교통수단은 뭐뭐서 타고야. 버스를 타고 갔다. 자, 그녀는 save money. 돈을 절약하기를 원했다. 이 두 개를 합해서 한 문장을 만든다면 주디는요 버스를 타고 갔는데요 뭐 하기 위해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갔다. 이런 문장이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만들어져? Judy went by bus. 방법은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to save money. 아니면 두 번째는 in order to는 그대로 쓰셔야겠죠. 아니면 so as to는 그대로 쓰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내용과 거좀 같은 내용이 됩니다. 아래 것도 보세요. 자, 포스트 오피스는 우체국입니다. 엄마는요 우체국에 갔습니다. 그녀는요
had to는 뭐뭐 해야만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post는 붙이다. 편지를 붙여야만 했습니다. 그럼 엄마는요, 우체국에 편지를 붙이기 위해서 갔습니다라고 쓰시면 같은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있는 뒤에 것들 문제를 일단 몇 개만 2번, 3번, 4번까지. 그런데 5번까지 모르는 단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도와드릴게요. stay late는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카드는 뭐야? 이 카드는 우리 그 전자카드예요. 그 카톡 보낼 때 생일 축하해 보내는 그 카드. 그죠? 그 다음 wish란 것은 뭔가를 바라다, 소망하다 뜻이에요. 그 다음에 exercise는 운동입니다. did는 운동을 했다. lose weight는 살을 빼다. 이렇게 해서 2, 3, 4, 5번 한번 여러분 여기서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하세요. 자, 이거 눈치 좋으신 분들은 펜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의 엄마는 포스트오피스 우체국에 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post some letter를 이렇게 적으시면 완성이 됩니다. 다음 것도 Mary는 stayed late 늦게까지 자지 않았다. To finish her homework 숙제를 끝마치기 위해서. 뒤가 말씀 되죠. 내가 패턴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게 굉장히 쉽다고 해서 많이 안 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냈던 이유는 문이 풀려있더라. 여러분이 동태가 됐더라. 여기도 Peter sent Mary an e-card 뒤에 to wish her a happy birthday를 쓰시면 되겠죠. 마지막 Paul did some exercises. Paul은 운동을 했다. 살을 빼기 위해서라는 말로 to lose weight를 여기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쉽죠? 자, 하나 넘어갈게요. 다음은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 투부정사의 용법인데 여기는 다행인 게 부사적 용법과 명사적 용법 중에 명사는 n을 쓰시고 부사는 a를 쓰시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얘가 부사, 얘가 명사. 구분하는 방법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해석해 봐야겠죠. 해석은 직역. I came to see you. 해석해 볼까? 이렇게 끊어서 투부정사 앞에 끊어서 나는 왔습니다. 왔다. 너를 보다. 합이면 나는 왔다. 너를 보기 위해서가 되겠죠.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 바꿀 수 있죠. In order to see 또는 so as to see 똑같은 뜻입니다. 내가 왜 이걸 계속 강조하겠어요?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되니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외워두셔야 되니까. 이게 투부정사 중에 뭐만 가능하다? 부사 용법 다 아니에요. 목적만 이렇게 쓰이는 거야. 다른 걸로 쓰일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도 두 개까지만. I am, 이거 했네 아까? save money. 저금하고. 나는 저금하고 있는 중이야. 새로운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가 알맞겠죠. 역시 이것도 부사, 요렇게. 자, 그런데 이제 3, 4, 5번에 어려운 단어. 자, physics는 물리학입니다. 물리학. 내가 제일 싫어하는 물리학. 그 다음에 스토어는 5번의 스토어는 여러분 잘 아는 가게. 허비는 취미. 아시죠? 그 다음에 이때 save는 구하다. 보호하다. 보호. 구하다나 보호하다나. 네이처는 자연. 자연을 구하다 하면 좀 이상하다. 자연 보호하다가 맞지 않겠냐? 이렇게. 그 다음에 calm down. 차분해지다. 뭐 전에? before the exam이니까 exam은 시험입니다. 시험 전에 차분해지다. 그 다음에 wisely는 현명하게. 이때의 플랜은 계획.
make plans는 계획을 세우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ask for는 뭔가를 요청하다, 부탁하다. 12번 이거 learn은 아시죠? 배우다. 자, 일단 이거 이용해서 여러분 직역하셔가지고 2번부터 12번까지 한번 답을 내보시기 바래요. 이게 평형 부사로 못막이 위에서로 해석이 되는지 아니면 못막은 겉기로 해석이 되는지. 자, 해보세요. 나 참 웃기는 상황이네. 자, 부를게요. 일단 틀린 것만 우리가 체크합시다. 3번부터 볼게요. 3번에 A, 4번에 N, 5번에 A, 6번 N, 7번도 N, 8번 A, 9번 N, 10번 A, 11번 N, 12번에 A. 자, 이 중에 틀린 거 번호. 9번. 네. 잠깐만요. 잠깐 저 가서 여러분 죽이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9번. 자, 왜 얘가 명사인지. 그 소녀는 tried, 노력했다. 자, 침착해지는 것을 이때는 노력했다고 하셔야 돼요. 투구나 뒤에. 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했다. 시험 전에.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명사예요. 다음에 12번. 11번. 가장 좋은 방법은 뭐뭐이다. 그녀의 어드바이스는 충고를 부탁하는 것이다. 엄마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 watch the news on TV. 난 TV에서 뉴스를 시청합니다. 자, 세상에 대하여 배운다. 배우는 것, 배우기 위해서, 음악이 위해서, 그죠? 그랬을 때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다. 자, 일단 여기까지예요.